문제를 통해서 이제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간단히 보면 지금 보유 중인 금융자산 내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시점, 2년도에 포괄 손익, 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보여주면은 보통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주식인데 공정 가치를 알 수 있는 주식인 거예요. 기말 시점에. 그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겠죠. 상장회사 주식을 내가 회사가 갖고 있으면 그 상장회사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회사 주식을 하나 취득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단기 금융자산 사실 전 시간에 했었는데 그 이후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취득원가가 3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 시점, 그러니까 2년도 초의 기초 시점은 장부 금액이 2만 7천 원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왜 이렇게 주어졌냐면은 도대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장부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요. 이 취득한 취득 시점은 X 1년도 중에 취득했거든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가 준 대가만큼 여기 취득원가가 계산돼 있겠죠. 그럼 그게 연말이 됐을 때 장부가액이 변동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했냐 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변동됐을 때 공정가치가 변동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냐를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주어진 게 처음에 3만 원을 취득했고 기초 시점의 장부 금액이 2만 7천 원이라는 거는 2년도 초, 그러니까 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의 공정 가치는 2만 7천 원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게 사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건 매도 가능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했을 때 빈번하게 사고 팔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돼요. 빈번하게 사고 팔 의사가 없다면, 물론 대부분 그런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만 원이란 돈을 주고 샀다면 처음에 취득할 건 3만 원으로 계산해 놓는데 이게 시점이 지나가서 그 1년도 말이 딱 되니까 이 가치가 2만 7천 원으로 많이 떨어진 거야, 주가가. 그럼 2만 7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팔았냐? 팔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가를 그럼 떨어진 걸 어디다 반영해 놓을 거냐인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자기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몫이 자본인데 사실 주식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실현시키진 않았거든요. 그 3천 원만큼 그 아픈 마음을 자본 쪽에, 내 자기 몫인 자본 쪽에 표시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하고 2만 7천 원의 그 차액인 3천 원을 자본 쪽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그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서 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평가 손실로 반영하면서 장부가액은 2만 7천으로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 사례를 보면 장부 금액을 변동을 시킨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처음엔 3만 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자산에. 근데 그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 계정으로 평가 손실을 인식하겠죠, 차변 쪽에.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2만 7천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에, 그러니까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에 들어가는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연도까지 예를 들어보면, 그럼 이렇게 X 1년도 말 시점엔 2만 7천 원이었던 이 주식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 2만 9천 원의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만 9천 원을 변한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물음을 한 거냐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 거면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 거냐인데, 이때 보면 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아직 판매하지 않고서는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변동분 3만 원에서 2만 7천 원 변동분도 단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연히 이 2만 7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간 이 변동분조차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반영했죠? 그러니까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했는데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마음이 좀 풀렸잖아요. 그 풀린 마음을 2,000원만큼을 어쨌든 자본에다 손실을 반영시켜놨는데 그 자본을 늘려주는 걸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손실 금액이 원래 3,000원이었는데 이 3,000원 어떤 손실 금액을 누적적으로 1,000원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만큼이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평가 손실을 원래 차변 계정이었지만 대변 계정의 평가 손실을 잡고 그리고 다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27,000원이었던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직접 29,000원으로 늘려주는 그러니까 자산 차변에 2,000원 대변에 2,000원을 하는데 차변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거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 거죠. 왜냐하면 평가 손실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3,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질문을 잠깐 받고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